자, 위기에 따른 업무 방해죄를 좀 보도록 합니다. 3번, 4번, 5번 전부 다 대입시 관련된 판례들인데, 자, 석차가 모집 정원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을 모르는 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였고 결국 합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업무 방해죄가 되죠. 자, 밑에도 허위 작성이죠.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모르죠. 통과됐죠. 위계입니다. 자, 다음 시험 문제를 알려주죠. 그쵸? 결국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한 다음에 베껴서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출하였고 결국 통과되죠. 위기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자, 6번 전체 논문 작성을 의뢰하죠. 그쵸? 전체 다 돈 얼마 줄 테니까 논문 작성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리고 약간만 수정하죠. 그래서 이 학사라든지 석사, 박사 학위 통과하죠. 전부 다 위계입니다. 자, 7번도 다른 사람 건데 그쵸?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인데 마치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죠. 통과되죠. 위계입니다. 조심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당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위기가 안 되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왜? 추상적 연범이라서. 마지막 조심하시고. 자, 채점이 끝났죠? 끝났죠? 더 이상 채점 결과가 변경이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 채점 결과를 바꾸죠? 그쵸?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타인명입니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 타인명이다 보니까 채점 또는 그 면접 결국 그 담당자들의 속이기 좋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심사를 했었다 할지라도 허위임을 발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위기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꼭 보는 판례입니다. 자, 이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고학력이죠. 근데 그 서울대학교 다닐 때 당시 이제 이게 90년대 초니까 이게 80년대 후반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 현상, 노동 현장이 정말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뭐 등등 해서 뭐 전과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가 있으니까 좋은 웬만한 좀 아주 작은 데는 노동운동 하기가 안 되잖아요. 뭐 대여섯 명 있는 데서 뭐 노동운동 할 겁니까? 좀 중소기업 이상에서 노동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웬만한 데는 다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쵸? 좀 괜찮은 데는. 취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등학생,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 이름을 빌리죠. 이름을 빌려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적고 결국 고등학교 수준의 사회시험 문제 또는 그 직장의 시험 문제를 합격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결국 노동운동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붙잡히죠. 조사받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인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실제 자기 이름도 아닌 거야. 그쵸? 결국 어떻게 입사를 했냐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뭐야? 타인 명의를 적어서 입사했기 때문에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 건이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던 당시에는 떠들썩했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지금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하죠. 그쵸? 유인물까지 막 뿌리는데 아니 일을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아니야?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나와 그쵸? 근데 유인물에 뭐라고 적어놔? 그날은 안 나와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겠다 하니까 근로자들이 야 안 나와도 돈 나오는데 이라고 오인하겠죠.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이 출근하지 못했고 결국 그 출근자가 없으니까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것은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요 판례 좀 잘 봐두세요. 요 11번 판례 체크하시고. 자, 이게 조합장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지시를 하죠. 누구한테 지시를 해요?
채용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결국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조합장이 있어요. 그리고 채점 업무 담당자가 있죠.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뭐라고 지시를 해요? 자, 여기 갑과 을이 있대요. 갑과 을이.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얘네들이 응시자예요. 응시자. 근데 수준이 좀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진 애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쵸? 부모가 조합장이랑 좀 아는 사이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내 자식들 갑과 을이 있는데 당신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좀 취직 좀 시켜줘. 라는 거지. 나 내 술 한잔 살 테니까 뭐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안면이 없다면 뒷돈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합장이 담당자에게 지시합니다. 야, 갑과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야네가 좀 수준이 좀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좀 합격시켜버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네들이 거절을 할 수가 있나? 거절하면 그 다음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yes 그럽니다. yes. 예, 알겠습니다. 더럽지만 그렇죠? 더럽지만 yes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합격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돼. 이게 1차예요. 1차. 항상 어디나 웬만하면 다 1차, 2차. 마지막에 뭐가 있지? 마지막에 면접이잖아요. 면접. 여기 면접 담당자입니다. 담당자. 그러니까 조합장은 뭐 1차만 통과하면 다 통과하는 거야. 면접 형식이니까. 그쵸? 다 통과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이제 이 두 친구들이 1차 합격했습니다. 자, 면접입니다. 면접. 이럴 때 이 두 친구들이 이제 면접실로 오는 거야. 면접실로. 이제 갑하고 을이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이 앉아 있지는 않겠죠. 누가 하나 들어오고 이제 하나 나가고 하겠죠. 자, 원래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지? 이 두 친구들은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원래 채점 이 필기에서 떨어질 애들이에요. 떨어질 애들인데 지금 이 조합장이 지금 조합장 백 써가지고 지금 합격해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애들이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능력 되는 양 행사하면서 면접실에 앉아 있고 면접 담당자는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저 친구들 그래도 필기시험 합격한 애들이네. 그래도 능력 있는데 라고 지금 면접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두 친구들이 누굴 속였다? 그래, 면접 당자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합장이 채점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은 이 친구들이 yes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위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장이 면접 담당자에게 지시 내린 바가 없어. 그리고 면접 담당자들은 이 두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필기시험에 제 실력을 합격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한 것이므로 이 짝퉁 수험생이 여기 앉아있는 줄 알았나?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접 업무는 위계로서 방해되었다. 이거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여기 가보시면 지금 면접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의 면접 업무 동그란은 위계로서 방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도 보면 지금 자격이 없는 자가 앉아있네요. 친절하게 허위까지 써주네요. 자, 그 다음 판례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것도요.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쵸? 가장했다. 빨간색으로 가장했다.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잖아. 충분히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허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치? 위계로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비슷한 거지.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교묘하다고 치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았다는 거야. 지금 깔았다는 거야. 깔아서 양도가 안 되는데 지금 양도가 안 되는데 지금 양도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위기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위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컨방이 아니다. 이겠지. 컨방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 둘, 다섯 번째 줄입니다. 314조 2항이라 했는데 314조 2항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컴퓨터 밑에 나와 있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 입력이 아니라는 거지. 자,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양도가 안 되는데 지금 양도가 되게 했잖아요. 양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비밀번호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양도가 되거나 뭐가 하게 되는 거지. 그쵸? 물론 그렇게 이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계가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키보드를 누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라는 게 사람. 그래서 컴방으로 가면 틀립니다. 작년도 기출. 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로 봐야 된다? 위기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본다.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전용 실시권이 없는 의장권만을 경락, 즉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자가 그랬습니다. 그치? 의장권만 있는 거지 전용 실시권은 없다니까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 실시권이 있는 양 이게 없는데, 그쵸? 실시권이 없는데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위기인 거지. 자, 인위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낮췄습니다. 결국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쵸? 이것은 톨게이트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금융실명제 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타인 명의를 썼다는 거야. 자기 명의를 쓰지 않고. 이게 95년도 판례이죠? 누구 때인지 아시죠?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 거래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남의 통장 막 쓰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실명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직 그 옛날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 초반기에는 이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 사건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부 다 업무방해죄 된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타인 명의를 썼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자, 17번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위계입니다. 알리지 않은 부분이 위계입니다. 자, 농지계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은 판매 권한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게 위계라는 거죠. 혼동케 했다는 것도 위계이고요. 자, 인증번호를 받았는데 그들 명의로 지금 투표했다는 얘기죠. 전 시간에 설명했던 뭐다? 그치. 타인 명의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표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 되는 판례입니다. 자,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그치? 이걸 제출했다는 거죠? 위계입니다. 밑에 보니까 낙찰했네. 그쵸? 낙찰받았네. 자, 다음. 운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다?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했었다는 거죠? 이게 위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실패할 때는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원수에게나 권유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성공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뭐 10건 중에 한두 건 있을까? 그래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청약제도가 국민평수라는 평형이라고 하는 34평 그 이하는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점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점수가 낮으면 청약 당첨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근데 서울권에 있는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청약 점수가 뭐 거의 뭐 엄청나잖아요. 특히 20, 30대는 꿈도 못 꾸는 거고요. 점수가 가점이 낮아서. 지금 청약 점수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가점이 낮아도 그, 그 투표로 뭐 투표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추첨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청약 제도를 활용해서 아파트 당첨되면 되는 것이지 이 불확실한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수억씩 하는 건데 여기에 괜히 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는 청약 제도 때문에 청약 점수 때문에 여기에 좀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여기 이런 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직장 구하시더라도 또는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지주택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장난 아닐 거예요. 오히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투자 추가 분담금도 몇 억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아파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좀 대충 만들어요. 똑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대충 만들고 아무래도 뭡니까 메이저 그 회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늬만 그렇지 속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 좀 더 벌으셔서 나중에 자식에게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축 좀 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뭐다? 전부 날릴 수 있고 일부 날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약간의 사실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만 세모 쳐볼게요. 이것은 죄가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판례 유명한 판례죠. 이거 이제 신정한 사건인데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력서 허위 학력 밑줄 그시고 이 이력서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자기명입니다. 타인 명의가 아니고 자기 이름 적었어. 신정아가 밑에 보시면 시간 강사 임용 관련 해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2대인데 2대 시간 강사 임용 관련해서 서류 제출할 때 자기 명의로 기재된 졸업 뭐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 그치? 졸업 증명서 이런 걸 제출했다고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담당자 업무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과연 신정아가 그 학교 졸업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충분한 심사였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가 안 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했다고 했죠. 그쵸? 설령 업무 방해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잖아. 위계도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일을 적었기 때문에. 행위태양,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합의 차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합의라고 봤다고 했잖아요. 위계가 아닌 거지. 자, 요 5번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거와 약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비슷하네요. 자,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사 사장이 이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 지시했으니까 뭐야? 지시했으니까 서로 간에 공모나 양해가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오인차가 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 다음. 요건 최신 판례인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봐봐. 날짜가 최신 판례죠?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공기업 사장입니다. 자, 내부 인사 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채용 공고상의 자격 요건을 무단 변경합니다. 이것을 뭐한다? 무단 변경한다. 자격 요건을. 그래서 결국 능력도 안 되는 2급 자리가 2급 경력직 자리에 누가
채용됩니다. 이것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냐의 문제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아까 갑하고 을하고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응시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1차 예를 들면 채용 기준이 예를 들면 영어 토익이 토익 900점 이상이 일단은 채용 커트라인이냐. 그러니까 이 900점 이상이 이제 응시 기준이에요. 응시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높죠. 근데 이 친구는 토익 점수가 600점밖에 안 돼요. 600점 대예요. 600점 대. 그러니까 여기 응시할 수 있어요? 응시가 안 되지. 여긴 9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공기업 사장이 야, 이거 너무 높어. 이거 지우고 이거 500점, 550점으로 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내부 인사 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공기업 사장이 야, 이거 너무 높다니까 550점을 바꿔라.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 이 친구는 600점 된대. 그러니까 여기 통과하는 거지. 통과를 해서 합격, 그러니까 합격. 자, 이것이 위계입니까? 아닙니까? 위계 아니에요. 자,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900점이었다. 550점이 아니고 900점이었다. 근데 600점짜리가 여기에 서류를 집어넣어서 통과됐어. 합격했어. 그럼 이게 위계입니까? 아닙니까? 위계지. 그렇잖아요. 아니, 능력도 안 되는 자가 900점을 어떻게 통과를 해요? 이건 조작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건 위계인 거예요. 근데 900점이 아니라 이 점수 기준점을 500점으로 낮춰버리면 이 사람 있는 서류를 그냥 내버려도 합격하잖아요. 위계가 아닌 거지.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서류를 집어넣을 때 이 서류를 조작했단 말이 없어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서류 조작이 아니라 공기업 사장이 요건을 무단으로 지멋대로 바꿨다는 이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위력을 썼느냐 공기업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서류 제출을 할 때 위기를 쓴 바도 없고 그러면 공기업 사장이 공고상의 자격 요건을 무단으로 바꾼 것이 위력이냐? 위력도 아니라는 거야. 왜? 그건 이 사람이 이 자격 요건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권한은 공기업 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 사장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권한 있는 자가 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위력도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채용 공고상의 자격 요건은 서류심사요원, 면접요원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공기업 사장이 정하는 거지. 만약에 공기업 사장이 바뀌었다. 근데 바뀐 사람이 별탈 없이 아무 말 없으면 전에 있던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면 요건은 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색깔 칠하세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단으로 변경해서 2급 경력직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는 위력이나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 하면 틀려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온 판례죠. 이 5번은 원래 많이 나왔어요. 원래 옛날부터 많이 출제했던 몇십 번 출제되었던 판례이고 이거는 웬만한 수험생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즘 이것 맞췄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6번 판례 최신 판례니까요. 그리고 7번 판례도 최신 판례급에 속하죠.
준체식 판례인데 이것도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도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이네. 면접위원인 을이 면접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 퇴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면접실인데 여기 면접관이 을, 이 면접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병, 정, 3명 있다 합시다. 3명. 3명이 면접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A라는 응시생이 있네. 그럼 면접 다 끝났어. 자,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이 사람 채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사람 먼저 나갔어. 가방 들고 나갔어. 퇴장. 근데 여기서 갑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갑이 갑. 이 사람을 갑으로 할게요. 갑을 할게. 갑. 4명으로 할게, 4명으로. 갑을 병정이 있었어. 총 4명 있었어, 4명. 근데 1명 나갔어. 나머지 3명 앉아있잖아, 그치? 갑, 병, 정 3명 앉아있단 말이야. 남은 면접원들이 합의했어. 합의해서 A를 어떻게 한다? 통과시켰어, 통과. 합격시키자라고 해서 합격시켰어. 이 사람을. 그랬을 때 먼저 퇴장한 사람의 을에 대해서 위계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나? 위기가 되려면 이 현장에 있을 때 누군가를 속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결국 뭐다? 먼저 나간 사람의 오인 착각 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을에 대해서는 뭐다? 을에 대해서는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을 밑줄 그시고 먼저 퇴장했다. 퇴장세 한번 쳐보세요. 남은 사람들과 협의했다는 거죠. 협의해서 협의셈을 치시고 협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계가 아니다. 이거지.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